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야. 자, 겁이 많구나 너. 설 수레이너의 방문에 많이 긴장한 듯한 곰네. 오늘 솔루션 괜찮을까요? 무서워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털이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쵸? 네, 긴장하고 털 쓰고 지금도 좀 털 서 있는 편이고 뒤에 가서 숨고. 괜찮아. 근데 그냥 이제 전문가의 느낌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상당히 쉽지 않겠다. 과연 설쌤의 촉이 맞을까요? 이 성격 자체가 곰레가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쉬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간식 먹고 간식? 산책 하네스를 착용하려면 잘 따르던 보호자에게도 이빨을 드러냈던 곰레. 곰레. 지금 곰레가 보호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섭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다. 네, 무섭다, 하기 싫다. 자기 나름대로 정중하게 입도 으르렁도 안 하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막 이랬는데 안 들어지니까 이제 자기는 마지막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물면 안 되지. 보호자가 계속 시도하자 결국 분노 폭발. 설쌤 말대로 처음부터 화낸 게 아니었네요. 너무 미안해요. 저런 거 할 때. 그쵸? 자기가 싫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걸 안 해버리면 그쵸? 그 아픈 걸 눈으로만 봐야 돼서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얘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도 치과 싫어하고 병원 가는 거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가 지금 당장은 너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불안하고 싫어하지만 꼭 해야지만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하네스를 하거나 목줄을 하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런 성향의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목줄도 힘들지만 하네스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많이 물려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거 하다가? 되게 많이 물려봤어요. 그죠? 하네스를 채우려다 곰레에게 물린 게 한두 번이 아닌 상황. 그래도 이렇게 보호자를 무는 건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운 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만 이 행동을 할 땐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치과 가서 그런 두려움 그런 거네. 네. 얘가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아니에요. 고집이 센 애들은 저런 행동 같은 거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공격해버리지. 곰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입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상에선 다 방어적 공격성. 내가 무서워서 속 안의 불안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때 보이는 공격성. 하네스하고 그러면 산책 가면 좋은데 지도 한번 어쩌다 한번 마지못해 간 적이 있어도 바깥에 나오는 건 싫어하나 봐요.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자주 못하죠? 네, 자주 못해요. 솔직히 한 얼마에 한 번 하세요? 좀 운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거의 진짜 3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죠. 이걸 하면 논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할 게 아니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곰레의 마음을 한번 바꿔봐야죠. 시간이 걸려요. 곰레 스스로 하네스하게 하는 법 배워볼까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네스였어요. 자기 몸에 손대는 거 싫어하고 불안하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하네스보다 오히려 목줄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고요. 동그랗게 해놓고 들어가서 줄 잡으면 스르륵 해서 그냥 딸깍 소리 없이 이렇게 잡아주는 네. 그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만 자기가 스스로 얼굴을 통과할 수 있다면 얘만 놔버리면 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풀어줄 때가 문제잖아요. 네네.
매듭 부분에 손잡이 역할을 해줄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풀어줄 땐. 운동화 끈만 당겨주면 신기하다. 그러면 풀려요. 참 쉽죠? 처음 보는 줄인데 곰래의 반응은 어떨지. 그렇죠. 네, 좋아요. 거부감 없이 고개를 넣는 곰래. 녀석이 간식에 집중한 사이 잡고 있던 줄을 놔봅니다. 그 결과는 이거 성공인 거죠? 그렇죠. 옳지. 됐어요. 가볼까? 한 바퀴 돌고 또 풀어볼게요. 자, 가보자. 줄이 몸에 닿아도 전혀 거부감 없는 곰래. 옥상 가자고 한번 가볼게요. 자기 좋아하는 거. 곰래 옥상 가자 우리. 네, 줄하고 한번 가볼게요. 곰래야. 바로 야외로 나가기보다는 평소 익숙한 공간에서 적응 기간을 갖는 게 좋은데요. 일로 오세요. 그렇죠. 턴하면서 옳지. 옳지. 좋아요. 가보자. 가보자. 우리가 방향 바꾸면서 잘 돌아오면 칭찬하면 강아지들이 옳지. 곰래가 뭘 볼 거냐면 보호자의 몸을 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이 돌아가면 난 저길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더 집중하는 모습이 와요. 옳지. 옳지. 네,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인지 보호자가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네요. 이렇게 산책줄 적응 완료. 가자. 가자. 들어오세요. 이제 줄을 푸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서 칭찬하고 풀어줄게요. 손이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는 곰래. 슬슬슬슬 살살살살 이렇게 당기면 돼요. 운동화 끈을 당겨 고리를 넓혀주자. 옳지. 네. 오케이? 네. 너무 수월하죠? 네. 이제 물릴 일도 없고 매일 산책 나갈 수 있겠는데요. 만지지 못하게 하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발톱 깎기 같은 기본 관리조차 불가능하다는 것. 하네스와 입마개를 못하니 병원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걱정스러운 보호자가 직접 약을 발라주려 했지만 어림없었죠. 네. 올라봐. 안 돼요. 절대 못해. 저도 못해요. 저 상태에서. 원래 강아지들 집에서 귀 청소해줄 때는 면봉이나 병원에서처럼 솜 이렇게 말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액체만 짜놓고 마사지하고 자기가 털게 해라. 근데 지금 사실 맞아요. 귀가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건 귀 청소를 하는 게 맞는데 행동학을 하는 수의사로서 봤을 때 곰래는 불가능해요. 그거 하면 보호자랑 더 신뢰감 떨어져요. 그래도 기본 관리는 해야 하는데 어쩜 좋죠?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입마개 적응하기. 곰래와 보호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인데요. 입마개에 간식을 넣어주니 있어야 돼요. 거부감 없이 입을 넣는 곰래. 잘 들어오는데요? 네. 근데 제가 할 때는 입마개 싫어하지 않았나요? 옳지. 거부감 1도 없는 곰래. 옳지. 자,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와서 먹을 때 손가락으로 목을 살짝만 네네. 간지럼 한번 펴보세요. 빠지면 그냥 자기가 빼면 그냥 빼는 대로 있으세요. 네.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보는데요. 간질간질. 좋아요. 턱을 만져도 좋아요. 피하거나 으르렁대지 않는 녀석. 좋아요. 만지려 하면 난리치던 녀석이 이게 웬일이죠?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 와가요. 네네.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잡고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채우지 말고 이렇게까지 채우는 척만 할 거예요. 아, 네네. 빠지면 그냥 빼주세요. 곰래, 여기 있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교육. 어우, 잘 먹어. 과연 다음 단계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죠? 너무 잘하는데요? 아주 잘 먹네. 야, 얘 왜 이렇게 빨리 해? 원래 이게 한 1개월은 돼야지 되는 건데? 그래도 서두르면 안 되겠죠? 자, 아직 채우지 마세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빼세요.
곰내 잘했어. 지금 오늘 하루에 이 정도까지만 한 것도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봐도 네. 엄청. 우리가 이거 채우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지금처럼 뒤로 빼지 않고 으르렁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재밌게 이건 재밌는 놀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채우기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그때 채우기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아셨죠? 곰내 컴온. 그리고 곰내의 또 다른 문제. 아니, 아빠잖아. 아버님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으르렁대고 경계한다는 건데요. 왜 또 깜짝 놀래? 왜? 싫은가 봐, 싫은가 봐. 뭐 괴롭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고. 전혀 없죠. 근데 괴롭힐 수도 없는 게 곰래가 안 가요. 이리 와세요. 아버님이 혼낸 적도 없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더 우리 아버님이랑 친해지지 못하냐면 그러게요. 대체 이유가 뭐죠? 난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귀 뒤로 넘어가고 꼬리 밑으로 내려가고 싫다고 도망가고 싶어 하죠? 이게 한번 거절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거절의 표현을 해도 계속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스냅. 무는 척만 하는 거. 네. 입으로 하지마 하지마.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만약에 다가간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물 거예요. 이렇게 하라 했지? 이렇게 옆으로. 전문가들이 설쌤 말이 맞았네요. 건들지 마. 알았어. 사이드로 다가가는 건 맞아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코너에 몰고 아버님이 먼저 다가가잖아요. 저러면 곰래 성격에 지금 서로의 신뢰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아버님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금 곰래는 아버님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그런데 4년이나 같이 생활을.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유기견이 아닌 아이들 중에서는 이 정도까지 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2, 3개월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저 정도까지 행동을 보이는 거는 정말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4년을 함께 살아도 좁혀지지 않은 아버님과 곰래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하죠? 자기 스스로